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C 프로그래밍 교재의 12장 중에서 5번 프로젝트를 이어서 다시 검토하려고 하는데, 이 검토는 제가 무조건 인공지능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다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빠뜨린 게 있을까 봐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한 번 더 검토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드 IDE 통합 개발 환경에서 코덱스를 사용해서 그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부턴가 어제부턴가 그 최신 모형을 사용할 수 있더군요. 그래서 GPT 5.4를 이용해서 제가 그 12장 2번 프로젝트가 아니라 5번 프로젝트를 검토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으로 제가 해야 하는 게 뭐냐면 그 지시 사항을 다시 작성하는 건데, 은근히 여기에 시간이 많이 좀 걸렸죠. 그래서 그 지시 사항은 평소에 제가 좀 기록을 해 놔야겠어요.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그냥 한 마크다운 파일 안에서 이렇게 모았는데, 모아둔 거를 좀 참고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를 복사한 다음 새로 작성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덱스 CLI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작성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선 제가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음, 음, 자, 일단 하나하나 좀 고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고칠 거냐면, KNK라고 써주고, 자, 그 다음에 compare them with the instructions and solutions in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뒤에 있는 거를 좀 봐야 돼요. 아니면 그걸 좀 다르게 써볼까? 자, 디렉터리를 좀 다시 지정했어요. 최상위 디렉터리 말고 하위 디렉터리를 제가 알려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주의해야겠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보니까 메시지를 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자, 연습 문제와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라고 적었어야 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무엇과 비교해야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비교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프로젝트라고만 쓰면은 좀 적절하지가 않아요. 너무 뭐랄까, 지나치게 좁은 범위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어주는 게 좋냐면, 이게 좀 문제인데 12번 디렉터리만 제가 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써줘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 그뿐만 아니라 제가 또 뭐를 볼 거냐면, 자, 프로젝트 쓰고 그다음에 end 써주고 하나 더 추가를 할 건데, 그냥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그 답안이 없구나.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게 있었어요. 예. 공식 답안은 제 기억으로는 저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답안은 웹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좀 제가 기억을 잘못한 거 있는 걸 잘못 제가 기억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제 기억이 맞으면 cprogs2라고 하는 디렉터리 안에 있는 거는 그 교재 본문에 있는 프로그램들의 소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제가 좀 기억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그래멀리를 이용해서 제가 작성한 그 지시문을 검토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in이 안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거를 그냥 저 상태로 그래멀리에서 검토하면 안 되고, 자, 그 마크다운 문서 편집하는 곳에서 좀 수정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지? 자, HTML을 만들었고, 그거를 붙였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보아하니 지금 띄어쓰기가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네요. 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친근하게 말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글자를 좀 더 확대할게요. 확대를 이 정도? 그리고 in을 from으로 좀 바꿀까 하는데 그러면 그리고 지금 그 줄 넘김이 자동으로 됐거든요. 그것도 좀 고쳐야겠습니다. tell me only라고 쓰겠습니다. 아니다. 그럼 이렇게 할까? talk only. 그럼 결국 아까랑 똑같네. 뭐 그럼 이렇게 쓰고 이제 한번 가보죠. 자, 이렇게 쓰고 한번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자, 하려고 하는데 어 디렉터리를 읽지 못하겠다는데요? 그러면 좀 바꿔야죠.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하냐면 그냥 그 제 디렉터리 위치를 아예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근데 계속 똑같은 거를 다시 반복하니까 이게 좀 지치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걸 잘 기록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되겠죠? 안 되네? 자, 이렇게 해도 안 되네요. 왜 안 되지? 그 위치를 못 찾는 것 같거든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디렉터리를 직접 작성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제드에서 사용하는 그런 디렉터리 표시 방식이 그 코덱스 자체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좀 다른가 봐요. 자, 이거 한번 보고 있는데 그리고 방금 혹시 소음이 났을지 모르겠는데 그 소음은 제 슬리퍼가 땅에 닿은 소리입니다. 잠깐만요. 인공지능 다시 봐야죠. 어디 갔지? 그거 어떻게 보더라?
자, 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동안 파일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그거도 좋기는 하지만 이게 작업을 잘 하고 있는지도 계속 보고 있긴 할게요. 자, 이렇게 써놓고, 일단은 그냥 이런 식으로 놓아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대로 저장해 놓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없애고, 아니다. 자, 이거 전체를 여기다 붙여놓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봐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8장 14번 프로젝트를 수정한 프로젝트여서, 그래서 그러면 8장의 14번을 좀 봐야 돼요. 자, 보니까 단어들의 순서를 바꿔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어를 나열했으면 그 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단어를 나열하는 거죠. 그러면 단어들을 거꾸로 배치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할만하네요. 그쵸? You can swallow a cage, can you? 어, swallow가 위에서는 제비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 제비를 가리키기도 해요. 이게 삼키다란 뜻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보면 그 위에 있는 거는 아마 제비를 세 장 안에 가둘 수 없지. 안 그래? 란 뜻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너는 어떤 케이지를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세 장을 삼킬 수 없지. 그치?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케이지는 우리, 세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읽든지 간에 되게 이상한 질문들이죠. 되게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단어들의 순서를 바꿔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뭐 그 힌트는 넘어갈게요. 근데 아마 이게 좀 생각하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자, 한편 코덱스가 뭐 하는지 보니까 약간 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상하게 지금 그 값들을 입력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이게 모든 프로젝트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작성한 연습 문제 풀이도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메모리 오류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제 생각에는 그 다른 어, 대화 내용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련된 파일이 여기 있었나? 이거는 하다 말았고 분명히 있었던 거로 기억은 하는데. 자,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거예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본 거라 지금은 뭐 필요하진 않은데, 이 안티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 버전이랑 새로운 버전을 자꾸 제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야 하는 게 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이 상태로 놓고 좀 기다릴까요? 네,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결국 언제 오류가 생긴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일단 프로그램 실행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저도 감을 좀 잡아야 하니까. 자, 12장으로 간 다음에 그 프로젝트 5번을 컴파일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Hello, my name is 불휘 차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차 불휘 is name my hello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쉼표가 hello 바로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마침표가 나왔죠. 아마 그 이유를 생각하자면 아마 이거는 그 교재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을 거예요. 쉼표까지 포함해서 한 단어를 세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표가 hello 바로 다음에 나온 거고 하지만 마지막 마침표는
언제나 맨 끝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쉼표 다음에 나온 겁니다. 아마 그렇게 설명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보니까 뭐 딱히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네요. 예. 근데 뭐 이거를 버그로 뭐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힘든데 쉼표는 좀 그냥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고치지는 않을게요. 자, 한편 코덱스는 뭐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벌써 6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어쩌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안티그래비티 확대를 좀 다시 되돌리고 그 대화 내용을 찾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작에 좀 검토를 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자, 이 검토 보고서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설명을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지금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건 5번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5번 프로젝트만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이, 어디 보자. 정수를 사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문제는 안 되는데 분명히 어떤 메모리 오류가 있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내용 자체는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그 문제에서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뭐 포인터 쓰란 얘기인데 어느 정도 썼어요. 약간 뭐랄까 진정한 의미에서 제가 완전하게 그 포인터를 사용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에 그 예 답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그 아우 힘들어. 자 그 답이라고 해야 하나? 그 챗 GPT의 답변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마크다운 문서로 좀 보고 싶은데 이거를 미리 보게 할 수 있나? 자, 이 상태에서 보죠. 그 생각하는 과정 와 많다. 이거는 다 볼 필요 없고 그냥 결론만 보고 싶은데 왜 근데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금 제가 제대로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렇게 나오나? 그러면 자, 그냥 여기에서 봐야겠네요. 잠시만요. off by one bound check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stack buffer overflow. 자, 이런 것들을 원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것들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긴 해야 합니다. 어, 뭐 지금 프로젝트 말고도 연습 문제에 그런 오류가 있다고는 하는데 아, 근데 하나하나 다 고치기는 힘들고 그 프로젝트 5번에서 7번까지만 제가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계속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프로젝트 5번은 나와 있고 프로젝트 6번은 없는 것 같거든요. 프로젝트 6번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7번 역시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만 제가 확인을 하면 되겠는데 15번 줄과 38번 줄이 경계에서 하나 떨어지는 이런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왜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아,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잠깐만요. 나 왜 이렇게 썼지? 약간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보니까, P가 센텐스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 문자를 가리키는 지시자에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센텐스라고 하는 문자들의 배열의 길이를 더하면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자체는 그 센텐스라고 하는 배열의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되긴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GPT 5.4가 ASN이라고 하는 그 메모리 오류를 감지하는 뭐 메모리 오류 감지하는 살균기, 위생기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컴파일러의 선택 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ASN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런 메모리 오류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적이긴 합니다. 자, 일단 15번은 그래서 고치긴 해야 돼요. 사실 저도 왜 이렇게 제가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적었을까? 아니면 어쩌면 이 반복문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P라는 값이 어디까진 갈 수 있냐면, 잠깐만요. 어차피 P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등호가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센텐스라고 하는 문자 배열은 길이가 랭스이기 때문에 이 센텐스를 지시자로 사용했을 때는 첨자가 0인 그 센텐스의 문자 요소를 이 지시자가 의미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랭스를 더하면 저 배열 바깥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썼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는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반복문이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물음표나 느낌표나 마침표가 나오면 끝내란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읽으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스페이스 문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그 뒤에 나오는 스페이스 문자들은 무시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아마 이게 좀 독특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스페이스를 무시하고 난 다음에 그 문장을 끝내는 부호가 오는가,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가 오는가, 그거를 한 번 더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세요. 이거. 여기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GPT 5.4가 38번 줄이 메모리 오류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서는 근데 이거 30번 줄인데 뭐지? 38번 줄이 아닌데요? 어떻게 된 거지? 뭐라? 뭔가 좀 이상한데? 38번 줄이 이거거든요? 이, 왜 이러지? 어디 보자. 센텐스보다 한 바이트를 넘어서 38번 줄이 무언가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그건 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좀 애매하다 진짜. 근데 이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P가 센텐스 더하기 랭스랑 같은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P 자체가 이미 그 센텐스라고 하는 배열 범위 바깥에 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거는 이게 맞네. 사실 저도 지금 제가 이런 코드를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등호를 여기에다가 적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P가 센텐스 더하기 랭스랑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따지고 있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근데 진짜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코드가 검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뭐 이건 맨날 했던 얘기지만 린을 쓸까, 뭐 시어너를 쓸까, 에이다를 쓸까, 스파크를 쓸까 막 그러고 있는데 린은 괜찮은 것 같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좀 다른 연구자분들이
린이라고 하는 증명 보조개나 컴파일러의 그 정확성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는 좀 지적을 해서 뭐 좀 그게 약간 저도 마음에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다른 컴파일러는 얼마나 정확하겠냐고 반문할 수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좀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혼란스러워요. 일단은 제 혼란스러운 이 코드부터 먼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죠. 자, 이거 보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P가 가리키는 것을 이렇게 만든다는 건데, P가 가리키는 게 그 스페이스 문자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P는 하나 더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자를 저장해라.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이건 어떻게 고쳐야 할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건 그 코드가 너무 복잡해서 와 진짜 저거 어떻게 썼지? 코드가 너무 복잡해서 저도 지금 저거를 고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뭔가 보기 같은 게 좀 있어야 돼요. 이 상태로는 제가 못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 구글이 아니 구글이 아니라 뭐냐 이건. 그 안티그래비티에서 그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 3.1이 만들어 놓은 그 보기거든요. 런 에이산이라고 하는 건 아마 쉘 스크립트는 맞네. 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이것만 쓰면 될 것 같거든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이게 엉뚱한 엉뚱한 데다가 아니 엉뚱한 데다가 아니구나. 예, 이거 맞아요. 예, 이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컴파일을 한번 다시 해보고 제가 메시지를 좀 입력해 볼게요. 그거는 어디서 할 거냐면 이맥스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다시 헬로 월드를 좀 써볼게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일단 메모리 오류가 있다는 거를 지금 안티그래비티에서 확인을 제가 할 수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인 보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들을 수 있으면? 구체적인 보기를 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네요. 밤 11시가 되면 오늘 방송 마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좀 막막한데 그 코드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인공지능한테 다 고쳐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제가 알아내야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게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짠 코드지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대체 왜 이렇게 짰지?' 하는 생각밖에 사실 안 들거든요. 음. 자, 이 length라고 하는 매크로 값을 좀 줄여 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터미널에 간 다음에 컴파일을 한 번 더 하고 한번 좀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볼게요. 1, 2, 3, 4, 5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점을 붙여야 하는데 잠깐만요.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센텐스의 길이가 5죠. 이게 왜 되지? 자,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오늘은 아마 1시간 안에 이거 끝내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어디를 고쳐야 할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쉽지 않네요. 일단 한번 반복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 보죠. 음. 결국 뭐냐면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문자가 ch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가 저게 그 어떤 문장을 끝내는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 이거를 종결 문자라고 부를게요. 그게 종결 문자도 아니고 스페이스도 아닌 경우, 일반적인 글자인 경우, 뭐 쉼표가 들어있긴 하지만 쉼표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 경우에는 그 피지시자가 가리키는 공간에다가 그 문자를 저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1, 2, 3, 4, 5가 있으면 1을 저장하고 뭐 2를 저장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저 문자 배열에다가 이제 구체적인 문자 하나하나를 저장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 끝내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1, 2, 3, 4, 5까지 했겠죠. 근데 5까지 저장하고 나면 5까지 저장했다는 거는 잠깐만요. 길이가 5였죠. 그러면 첨자 4에 대응하는 그 저장 공간에다가 5라는 숫자를 저장했겠죠. 저장하고 난 다음에 그 지시자는 하나 증가해요. 한 바이트 증가하겠죠. 그러면 P는 이제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센텐스 더하기 5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센텐스 더하기 5. 센텐스는 0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이니까 센텐스 대괄호 0에다가 5를 더한 거는 센텐스 5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센텐스라고 하는 거는 첨자 5에 대응하는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 바깥으로 이제 P가 나간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일단은 이거는 성립은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좀 노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문자를 하나 더 읽어 드리긴 하겠죠. 읽을 수는 있어요. 읽을 수는 있으니까, 잠깐만요. 이거, 어, 터미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컴파일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읽어 드리는 문자는 마침표겠죠. 마침표는 종결 문자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이 참이 됩니다. 그러면 terminating character, 종결 문자가 마침표가 되고 실제 길이가 이렇게 나와요. 실제 길이가 나옵니다. P는 현재 센텐스 더하기 랭스예요. 센텐스 더하기 랭스에다가 센텐스를 뺐으니까 랭스가 나오겠죠. 랭스는 5예요, 5. 거기에다가 1을 더했습니다. 실제 길이가 얼마냐면 6인 거예요, 6. 그리고 왜 6으로 설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느낌이 좀 와요. 제가 입력한 건 5개죠.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하는 거예요. 아마 마침표까지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끝. 자, 그 다음 보면 실제 길이가 2 이상인가 막 그런 거 따지고 있는데 쉽지 않네. 비긴 엔드 있고 막. 진짜 이거 대체 어떻게 썼지? 그러니까 제가 제가 쓴 코드인데 와, 제가 봐도 이거 대체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감이 전혀 안 오거든요. 주석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고 누가 이제 좀 얘기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주석을 쓰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과정은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코드는 금방금방 안 읽혀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넘어가고 아마 추측을 하자면 이 actual length라고 하는 저 변수에는 종결 문자까지 포함한 길이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한 거에다가 종결 문자, 마침표 같은 거를 하나 추가한 거죠. 자, 근데 그러면 2를 왜 뺐을까? 2를 왜 뺐을까? 그건 모르겠네요. 일단 마침표는 하나 빼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하나를 더 빼야 했을까? 그거는 참 아마 아니요, 모르겠어요. 알겠다. 그 길이를 나타내는 변수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원래 1을 빼야 할 거예요. 1을 빼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맨 처음이 0부터 첨자는 0부터 시작을 하니까 1이 아니라. 그래서 원래 1을 빼야 했는데 1을 하나 더 빼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결 문자가 있으니까. 이런 건 사실 좀 주석으로 써도 되긴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둘게요. 자, 그냥 두고 어 이건 넘어갈게요, 그럼.
아마 단어를 하나하나 자르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일 겁니다. 그래서 begin이랑 end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end는 단어의 끝을 나타낼 거고 begin은 단어의 시작을 나타낼 겁니다. begin이 end보다 작으려나? end가 begin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각해 보자면 아예 모르겠다. begin 맨 처음에 같은 것 같은데 맨 처음엔 둘이 같고 begin이 더 작아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어떤 그 보기를 좀 이게 제시해 줘야 하거든요. 그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Give me 이것만 쓰고 끝내야겠다. An example of 뭐라고 해야지? 뭐, 뭐라고 적어야죠? 이것도 쉽지가 않네. A sentence that can break C program whose source code. 자, 그 다음에 제 카메라 좀 작게 하겠습니다. Yes. 그 다음에 자,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문법 검사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어디 보자. A, B, C, D, E, F 느낌표는 오류를 일으킬 것이다. 불안한데? 만약 이게 오류가 생기면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고치긴 해야 합니다. 아, 진짜 불안하다. A, B, C, D, E, F 느낌표. 아, 이게 그 에이센이 해주는 거예요. 메모리 주소 뭐라고 하지? 살균기라고 번역하면 너무 좀 직역인데. 그러니까 이런 보기는 제가 좀 알아차리기 어렵잖아요. 소독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게요. 하, 메모리 주소 소독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기를 제가 찾아내는 게 아직은 좀 어렵거든요. 아, 근데 사실 뭐 이런 건 지금 제가 뭐 이해가 안 가고요. 뭐 이런 거 저 교재에서 이런 거 안 배웠어요. 그래서 저 이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슬프네. 아, 진짜 너무 하기 싫다. 그러니까 현재 읽을 수 있는 최대 길이가 5인 거잖아요. 그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고치려고 할게요. 근데 진짜, 꼭 느낌표가 아니어도 당연히 이 문제가 생기기는 하는데, 이건 고쳐야 돼요. 이거는 안 고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고쳐야 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 코드를 싹 다 그냥 갈아엎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생각을 하기 전에 그 GDB라는 디버거 있거든요. 그 디버거를 사용해서, 어, 여기에 나와 있는 복이 있죠. A, B, C, D, E, F, 그 다음에 마침표. 이런 문장을 제가 입력했을 때 왜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디버거를 다음 시간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코드를 어떻게 고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녹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